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2023년도 차기 해군 예산안 계획에서 차세대 잠수함 개발에 관련해 새롭게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대전략 무기 한국형 SLBM 잠수함 전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빠르게 탄도미사일 탑재형 SLBM 잠수함의 발사 시험을 성공해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지전 등 국가를 위협할 만한 비상 상황 발생 시 현무 미사일 탄두의 핵무기를 탑재하여 독침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게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전력화되는 것으로 제시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리튬이온식 재래식 추진체계를 쓰는 6번함까지고 나머지 3척은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을 위하여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을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국산 원자로 방식을 채택했으며 외교적 문제도 최대한 해결되는 방식의 원자력 농축도 20%를 유지하는 원자로로 핵잠수함 건조를 계획했는데요. 전홍도 원자력을 사용한 핵잠수함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복잡하지 않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잠수함에 관련 시스템들을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도 있죠. 또한 2003년 당시의 기술력 대비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놀랍도록 발전했으며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기에 따라 세계에서 8번째 SLBM 미사일까지 보유했으므로 핵잠수함까지 건조할 시 모든 시너지가 한 곳에 뭉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주적인 중국은 군사력을 키워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팽창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의 동해와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해상자위대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동북아의 국제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꼽히는 핵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독침 전략의 중심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엄청난 미사일 전력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사정거리 7,000km인 현무5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7,0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유엔 상임 이사국들, 북한,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사정거리 7,000km 탄두 중량 10톤급인 현무5 미사일이 핵잠수함에서 발사된다면 북한군 전력의 90%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거대한 이동 반경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은 물론 사실상 전 세계를 드나들 수 있죠. 한반도 주변 적국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하려면 계단식 기술 개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3년 차기 국방예산계획 편성에선 북한에 대항하는 신무기 개발을 명목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까지 완벽하게 상대할 만한 SLBM 잠수함 14대 보유를 검토했는데요.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큼 매우 거대해진 핵잠수함이 건조가 비밀스럽게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할 만한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특히 일본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시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발사되는 현무 미사일을 탐지하지조차 못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손원 1급 잠수함 9척, KSS-3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무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SLBM 잠수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주목되었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초도함을 2018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해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후 주기적으로 배치해 한국 해군이 총 9척의 SLBM 현무 미사일 잠수함 보유를
1차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또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총 10발의 SLBM 미사일 발사관이 탑재되며 개량 시 최대 14발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사관에는 비상시 핵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한 현무5 미사일 탑재까지 급비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3,000톤급의 거대한 잠수함 9척에 100발이 넘는 현무44 미사일 혹은 초대형 탄두의 현무5 미사일이 탑재된다니,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중국 베이징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괴물 같은 파괴력을 자랑하겠지만, 한민족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화력을 중시했던 민족답게 끝없는 발전을 추구했으며, 현무포 미사일보다 더욱 거대한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핵잠수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10톤급의 현무5 미사일이 개발되어 SLBM 개량화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큰 배수량을 가진 8,000톤급 핵잠수함만이 현무5 SLBM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2003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계획해 기술력을 축적해오고 있었습니다. 8,000톤급 잠수함에 탑재할 핵잠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었다는 개발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이 연기되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핵잠수함 보유를 기정사실화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SLBM 잠수함 보유가 거대한 기폭제가 되어 한국도 반드시 SLBM 핵잠수함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방위균형의 법칙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명분을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연구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형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핵잠수함을 SSBN이라고 부르며, 잠수함용 현무 미사일을 SLBM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는 ICBM과 기본적인 발사 방식은 같으나 잠수함이라는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원형 공산 오차가 넓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지상 발사 플랫폼과 다르게 바다에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뒤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순간 어디서 쏘는지 적군 측에서는 절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습 공격에 가장 특화된 미사일로 불립니다. 이러한 SLBM의 특성상 지상 발사형 ICBM과는 달리 적군의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의 모든 대도시를 파괴해버리는 독침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적군의 주요 기지를 목표로 하는 지상 발사 플랫폼에 ICBM처럼 정밀하게 타격하는 공산오차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를 전부 박살내기 위해 현무5 미사일에 들어있던 중금속을 빼내고 폭장량을 늘렸다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죠. 관통력 대신 파괴력을 향상시켜 대도시 전체를 날리기 위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8,000톤급 핵잠수함과 현무5 SLBM 미사일의 파괴력.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